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바른 개념과 바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법을 지키면 공익이 증진될 수 있을까? 라는 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지킨다. 자, 법을 지킨다 라는 거 좀 어려운 말로, 좀 유식한 말로 준법이라고 합니다. 자, 준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을 지킨다 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배웠어. 법이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했어? 도덕이라고 했어요. 도덕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켜라 하면은 잘 지켜요? 잘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강제로 우리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니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라는 것, 요게 이제 법입니다.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라는 것을 강제로 정한 것, 요걸 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을 보고 뭐라고 한다?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법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 최소한으로 요것만은 지켜야 하는 것들, 요것들을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준법이라는 건 뭐야?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건 뭐다? 법은 곧 뭐니까? 최소한의 도덕이니까. 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도덕을 실천하고 지킨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을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국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야. 신호등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신호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신호등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물죠? 벌금 물죠? 요건 뭐야?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이거는 벌금을 문다. 벌금을 문다 라고 정해놨습니다. 법으로요. 왜? 안 지키면 난리 나겠지. 사고 많이 나겠지.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질서를 위해서 지켜라, 강제적으로 지켜라 하는 것, 요게 도덕을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도덕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만드는 것, 요게 바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법을 지킨다라는 것에 있어서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 자, 이 말의 유래가 뭐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그 사형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탈출을 시키려고 왔지만 그걸 탈출을 거부하고 독을 마시고 죽었다 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요. 그 정도로 뭡니까? 법에 복종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소크라테스가 왜 제자들의 그 탈출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했느냐?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시민의 의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억울하게 독약을 먹고 죽었죠. 소크라테스도요. 자, 그 정도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된 법이라도 뭐든지 지켜라, 이게 아니고요. 자, 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법은 그럼 우리를 무조건 강제하기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은 귀찮은 거예요? 나한테 맨날 뭘 시키는 거예요? 귀찮은 걸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요? 법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자유, 권리, 요것을 보호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요런 자유들, 이런 자유들이 다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약속, 야, 우리 지금부터 자유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 지키는 사람들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런 사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죠. 왜? 법에서 요거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를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즉, 법은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 요것을 막아줍니다. 자, 만약에 국가나 다른 사람이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침해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이 지켜라고, 법이 우리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국가가 나의 자유를 침해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나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과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나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내가 아까 설명했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 왜? 사회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보장하고 요런 것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도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뭐다? 법은 뭘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해준다 라는 것. 그리고 요 질서로 자, 봐봐. 서로 질서를 잘 지키고 사고도 많이 안 나고 막 서로 싸우지도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라는 법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막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겠지. 그러면 어때? 껄핏하면 사고 나고 서로 막 내려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하면서 서로 싸우고 평화롭지 않은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갈등 앞에서 배웠죠? 갈등, 우리 사회,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를 해요. 자,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할 때 무조건 힘으로만 한번 갈등을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나겠죠? 그쵸?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 원만하고, 그리고 서로가 피해를 안 보고 서로가 다 합의를 하고 서로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법은요, 여러분들 귀찮고 싫은 게 아니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 여러분들의 권리, 여러분들의 생활 다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을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 준법,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돼요. 그죠?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 난 그분한테 부탁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고요. 그리고 그 부탁받은 국회의원이 실제로 그 사람을 취직을 시켜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수만 명의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렇죠? 이것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절대 공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것들을, 불공정한 상황들을 방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좀 지키면서 법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법을 지킨다면 어때? 누구나 다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뭐든지 다 정의롭게 되겠죠. 자, 누구나 다 법을 지키고 누구나 다 정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 국가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안 정의로워질까요? 아니죠. 정의로워지겠죠.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다 정의로운 행동들을 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 국가 자체가 정의로워진다라는 거. 그것의 첫걸음이 뭐다? 바로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정의롭다라는 거는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 차별을 당했어.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쵸? 그때 뭐가 있어? 바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시민이라면 누구나 법에 호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반드시 에이씨 더러운 세상, 에이 힘없는 게 죄지 이러지 마세요. 차별을 받았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법에 호소를 하세요.
힘들고 귀찮은 싸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맞서 싸우는 것, 법을 통해서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정의로운 행동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건전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이웃이 차별을 당했다, 내 이웃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함께 싸워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어떻게?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공정한 판단이 안 나오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있고 빽 있는 애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돈 없는 애들만 죄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건 잘못된 거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저런 잘못된 일을 바꿔나가자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법의 적용이 무너지면요, 사회의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사회가 무너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법이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들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끄는 순간 법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셨죠?